예, 오늘 하루 정치권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저희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 두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지금 잠깐 속보로 말씀을 드렸는데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사실은 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점수 조작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이 지금 한 3명 정도 제 기억으로는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점이라고 그 지금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를 관장하는 위원장까지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결정 이후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얘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예. 어제 두 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검수안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고요.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했던 권한쟁의는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환영의 뜻을 밝혔네요. 네, 이 헌재의 판단이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의 빌미가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안과 관련한 그 두 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이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은 이 검수완박법이 검찰 수사권과 소추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 건이 기각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또 한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이자 판단임을 이 헌재가 명시했다라면서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에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고 또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또 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이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잘못된 속마음은 뭐 검수원복이라고 요새 또 표현을 하던데 이 검수완박법을 이제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은요.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법무부와 한 장관은 국회 입법 결정에 반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이 상권 분립 그리고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했다. 또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시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공세는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한다. 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다 라면서 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파면 또는 사퇴를 계속 촉구를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민주당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비판하면서 계속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 음주를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논리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나이 들은 티를 내자면 우리 때는 제가 이제 대학 시험 칠 때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게 학력고사 수능시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대학마다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 본고사를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일본 대학 입시 문제집 풀고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왜냐하면 일본 대학 입시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풀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다 보면 이 틀렸는데 답은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주관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답은 맞았으니까 이거를 맞게 하느냐. 그때 당시 모든 대학은 다 이 푸는 과정이 틀렸으면 답은 맞게 나와도 틀렸다고 채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답은 우연히 맞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과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제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이 조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결정 딱 내리고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좀 곤란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면은 참 그거는 저는 국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독립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아주 훌륭한 임무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비판 중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 중에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헌법 재판관에 다 넣었고 전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것들의 부작용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논리를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남석 소장하고 문영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기영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태 재판관은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법연구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분이 네 분이나 되는 거고 한 분은 민변 출신이신데 저는 뭐 사실 뭐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이 분들이 전부 한결같이 같은 의견을 냈다라는 거 우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결과를 보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의견 제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사물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과정은 틀렸는데 결과는 맞다라는 거나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우연치고는 정말 참 대단한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특정 이념에 치우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또 좀 국민을 위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이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도 말을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5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한 만큼 여기에 대한 비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어제 결정이 나오고 나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앞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한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본인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자기 편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 법무부 장관의 책무다라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자신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그 탄핵을 말해왔다. 그리고 본인은 당당히 그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결국 이제 자신 있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탄핵이라는 얘기는요.
정말 헌정 사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든 이거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피해 나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단순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본다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문제가 없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 콘트라 게이트가 있었고요. 지퍼 게이트가 있었고 리크 게이트가 있었고 엄청난 게이트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탄핵까지는 가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자주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박진 장관 탄핵 얘기했죠. 자, 이번엔 또 이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분명히 공당의 역할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자주 입에 올리게 되면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이 공당의 역할에 충실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제도에 입각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사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입에 좀 올리지 말아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탄핵에 가지는 그 무게감을 잘 알고.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돌파구 찾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울산을 방문했죠. 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본인의 이 민생 행보를 통해서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이 수출 적자가 급증한 데 대해서 이 민생 문제를 질의하고 또 짚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또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요. 오직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촉구도 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당내 반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 내에서 실질적인 움직임 있죠? 네, 이 내년 총선을 1년 넘게 좀 앞둔 시점인데 이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당직 개편을 통해서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일 텐데요. 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에게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대표가 실제로 당직 개편 등을 구상하면서 본격적인 비명계 달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실제로 호남목 지명직인 최고위원이죠.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퇴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그 자리에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가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친명 인사인 문진석 전략위원장도 사의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또 오늘 오후에 그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것이기도 한데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도 대거 교체할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한 이 당무의 결정을 둘러싸고 당내 파열음은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런 그 인적 쇄신이 우선 당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요. 하지만 또 기소 시에 당직을 정지하기로 한 그렇게 규정된 당원 80조의 예외가 이 대표에게 적용된 데 대해서 불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의 직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또 거취 정리가 이를수록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명계의 반발의 목소리 여전한 상황인데 당직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사무총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 앵커께서는 이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사무총장을 제외한 당직 개편. 예. 그러면 결국 앙금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 저는 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런 식의 당직 개편을 가지고 비명계를 다독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고위원 한 분이 들어가시고 대변인 다 바뀌고 사실 이 대변인도 사실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또 이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 측에서 기권을 했. 아니 그러니까 왜 내 얘기를 안 했느냐. 네? 이렇게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다음 날 또 기자회견 열어서 그런 일 전해철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기권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자기가 얘기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좀 상당히 그런 문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비명계들이 물론 불만은 있었을 거예요. 김의겸 의원한테. 그래서 뭐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바꾼다고 해서 뭐 사실 비명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혹은 불안은 가시기 힘들죠. 그렇군요.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이번에는 소폭 상승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1%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습니다. 이 직전조사,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이 직전조사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올랐고 또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월 4주차부터 이렇게 37%, 36% 뭐 이렇게 쭉쭉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1% 정도는 뭐 오차 범위 내라서 큰 의미 없다고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조금 소폭 오른 모양새고요.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모두 상위의 일본 관계 개선이나 또 외교 문제가 동시에 이제 긍정과 부정평가의 이유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긍정과 부정평가 양쪽에서 이 일본과 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제 변제안 발표가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에 따른 반향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긍정평가 이유 1위가 일본 관계 개선 18%인 게 눈에 좀 띄는데요.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보면 이 여론조사 재밌는 거 좀 있는데 첫째로 저는 뭐라고 했냐면 2% 떨어졌다 올랐다 이게 뭐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큰 의미 부여하기 힘듭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였다라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하락세가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목요일에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에는 NBS 여론조사가 있고 다음 주에 한국갤럽이 또 정례 여론조사를 또 발표를 하거든요. 이것까지 보면 우리가 그 추세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여론조사는 이게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한일 관계 정상화 뭐 이런 거에 상당히 그게 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뭐 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이게 좀 반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좀 반대 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완용에다 무슨 제가 잊어먹었는데 을사늑약 같은 걸 뭐라 그러죠? 계면의학인가요 이번이?
그 오적이라고 오적이라고 불러서 그러고 을사오적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삼전도의 굴욕 같은 얘기도 나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너무 과하다 보면 사람이 이거는 좀 너무 나갔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과대한 대응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편안 화두로 떠오르면서 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가 뜨거우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는데 어떤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이게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같은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해당 질문이 있었던 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57%가 아니다. 줄여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현재가 적당하다는 답은 30% 그리고 늘려야 된다라는 답은 오직 9%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앵커께서 얘기를 하셨던 오히려 좀 늘릴 필요도 있다라는 것과 국민 여론이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57%, 현재가 적당하다는 게 30%, 확대가 9%인데 여기 전 뭘 눈여겨보냐면 기존 세비 총 예산 동결하더라도 정수 늘려서는 안 된다가 71%, 늘려도 된다가 22%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게 세비 국회의원들한테 이 뭐 월급 주고 이런 거 동결한 상태에서 늘린다는 건 22% 정도는 늘려도 된다. 이 얘기 없으면 9%거든요. 확대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존 세비 총 예산 동결하더라도만 붙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소한 더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17만 명인데 문제는 OECD 평균이 7만에서 8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기준 근데 일각에서는 또 미국은 훨씬 많다. 맞아요. 미국은 많죠. 근데 미국은 연방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최소한 더 논의를 좀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 국민을 그렇게 위한다고 입에 달고 사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이 정도로 좀 내려놓겠다. 먼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이 가진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꾸 뭐 늘린다. 이건 의미 없어요. 네, 선거법 이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론화나 대화가 앞으로 더 이뤄질 걸로 보이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뤘던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소식.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오늘 공판에서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이죠. 혐의를 전면 부인했네요.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공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면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월북몰이 혐의에 대해서는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이지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함께 기소된 서욱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서훈 전 실장 측은 은폐하지도 은폐할 수도 없었다.
서욱 전 장관 측은 제한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오늘 이들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뭐 저는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하는 건 은폐하지도 은폐할 수도 없었다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는 빠졌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걸 계획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뜨릴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에 나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훈 그 전 실장 이분이 얘기한 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재판 결과를 보면 될 겁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다루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예, 지금까지 뉴스 인앤아웃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